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 애인과 헤어지고 아픈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보며 용기를 내어 사연 살롱에 제 어려운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첫 만남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한겨울이었던 그해, 평소에 주사를 무서워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던 저는 유독한 감기에 걸려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그저 기침과 가벼운 콧물 정도였지만 퇴근하면서부터 몸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오한이 몸을 짓눌렀고 집에 도착하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영양제라도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의학과 병원으로 급히 들어갔어요. 깔끔한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는 새도 없이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안심시키면서 진료실로 안내받았어요. 그 순간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마치 감기가 싹 다 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정말 한눈에 반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서 다가와 주셨어요.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감기가 너무 심해서 열과 코 그리고 목이 아파요. 계속 춥고 떨리기도 해요. 라고 말했더니 선생님은 어우, 정말 심하신가요? 말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네, 아마 아프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그랬던 거예요. 말이에요. 선생님은 정말 제 이상형에 100% 가까웠어요. 저는 엄청 잘생긴 사람보다도 못지같이 하얀 피부에 웃을 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선생님이 웃을 때 보이는 하얀 치아와 순수한 미소도 모두 제가 꿈에 그리던 남자였어요. 선생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할 때는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콧구멍 안을 들여다볼 때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목도 많이 부었고 콧물도 많이 쌓여 있네요. 몸살까지 있다고 하시니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해 드릴게요. 꼭 식사하시고 드세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푹 주무세요. 저는 넋이 나가서 선생님이 놔주는 주사는 100방도 맞을 수 있고 약도 선생님이 먹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더군요. 주책맞게 급히 선생님께 말했어요. 저 지금 배가 아파요. 막 위가 꼬인 건지 쓰리고 아파요. 배도 아프신 것 같아요. 제가 눌러봐 볼 테니 어디가 아픈지 말해주세요. 당연히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조금 더 그 방에서 선생님과 있고 싶었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위장약을 아시 처방받은 후에 진료실을 나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을까? 결혼하지는 않았겠지. 안 달린 것 같던데. 그래도 그런 남자를 여자들이 가만두겠어?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 감기다. 위는 잊혀진 것 같아. 그날 밤새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자주 아파서 그 병원을 내 집처럼 들라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0이 훌쩍 넘은 제가 꽤 많은 아이가 된 것 같이 아플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있더군요. 인터넷의 가정의학과에서 진찰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색해 보기도 했죠. 대여섯 번쯤 갔을 때까지만 해도 별 의심을 하지 않던 선생님은 점점 제 방문이 더 잦아지고 갈 때마다 손에 들려있는 커피면이나 간식 선물에 아마도 제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진솔 씨, 이 정도로 자주 아프면 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종합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아니에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요. 약 처방을 받는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아픈 척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가 편의점이 아니라 병원인데 이렇게 대놓고 자주 와서 눈도장 찍는 건 아무리 바보라도 모를 수가 없겠죠. 그건 말입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 선생님께 평소에 지니고 다녔던 고백 편지를 전했어요. 물론 제 연락처도 함께였죠. 하지만
하나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게 인연이 되어 의사 선생님은 곧 제 남자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회사에서 제 피눈물 나는 병원 러브 스토리를 모르는 동료들이 없게 되었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사랑을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결코 실제엔 없는 이야기겠지요?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운이 아닐까요? 다만 한 가지 걸린 것은 제 남자친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의사이고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대시할 때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이 연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점차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나는 오늘 엄마에게 준민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혼 이야기도 꺼낼 거예요. 엄마가 기절하겠죠. 나도 얼른 부모님께 우리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진실을 말해야지. 부모님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어머, 정말 우리 딸이 남자도 있는데 결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 컸네요. 엄마도 준민 씨를 보면 진짜 마음에 들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제 마음을 훔쳐가서 정말 놀랐어요. 너 생각보다 의외하다 진실이야. 내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알았는데 나도 갑자기 마음이 돌았는지 정말로 밖으로 나가서 말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걸 보니 다행이에요. 내가 우리 준민 씨의 사진을 보여줄까요? 그래요. 엄마도 너무 궁금해하고 있어요. 짜잔, 어머, 정말 서운하고 멋지게 생겼네요. 게다가 훈남이라니. 우리 딸보다 많은 남자인데,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여러 면에서 끌리는 말이야. 사람이 의사야. 뭐, 의사. 세상에나, 그것도 미국에서 의사를 면했다고. 한국에서도 다른 완전 능력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냈대. 아직 안 만나봤는데 집에서 나는 완전 반대할 것 같아. 이렇게 잘난 아들을 어디 나같이 평범한 아이에게 보내고 싶겠어. 엄마한테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해.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반대하면 너랑의 인연이 아닌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게 맞아. 준민 씨는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난 준민 씨 부모님 걱정하고 싶은 거야. 성에 안 찰까 하실까? 진솔이 너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당장 엄마에게 말해야 해, 알았지? 엄마의 말과 달리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는 했어요. 준민 씨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왔고 준민 씨와 약간의 실갱이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투닥거리는지 너 기분 나쁠까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선을 보라고 해서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확실히 했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 그래도 엄마는 자꾸 괜찮은 집안이라고 선을 보라는 거야. 전화까지 매일 하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선 같은 건 없어. 하긴 나라도 만약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랬을지도 몰라. 아무한테나 보낼 수 없습니다만 알 것 같아요. 제 불안함을 알아챈 준민 씨는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빨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런 준민 씨를 만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대단하고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준민 씨와 함께 어머님을 만나러 갔어요. 긴장이 많아서 그런지 하루 종일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에 먼저 와서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새 보이는 중년 여성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예상대로 준민 씨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우리 테이블에 앉으시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솔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친구를 직접 소개해 준 적은 없어서
저도 꽤 놀랐어요. 주민이에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거요. 뭐 차츰 알아가면서 하도록 하죠. 짙은 화장과 잘 가꾼 듯한 손톱,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옷과 가방을 입으면서도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지더군요. 식사가 나오고 저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이 이어졌어요. 진솔 씨는 어디 회사 다니세요? 저는 준민시 병원 근처에 있는 L 회사에서 마케팅 팀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대기업은 아닌가 봐요. 네, 그냥 작은 회사입니다. 부모님은 다 계시고요. 아버지는 아직 일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세요. 아버지께 이 일이 무엇이신가요? 작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나요? 사업도 사업 나름이니까요. 생활비는 충분한가요? 네, 아니요. 부유하신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집안에 우리 준민이 전문직 종사자가 한 명도 없나요? 아니요. 아래 동생이 있는데 강남에서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미용사인데요. 그것도 나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엄마와 진솔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제가 예쁘게 보기를 원합니다. 진솔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민아, 내는 아직 어리지 않아. 무슨 일이든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급하다고 사실 식사하는 내내 어머님은 제게 탐탁치 않은 눈빛을 계속 보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준민 씨 같은 남자를 만나려면 이 정도는 뛰어넘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진짜 고비는 그 뒤에 찾아왔어요. 나름 그날 어머님과의 식사 자리를 잘 맞춘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준민 씨 어머니도 그요. 전에 만났을 때보다 한층 더 쌀쌀한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약속한 카페에 들어가니 역시나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차림의 어머님이 선글라스도 벗지 않고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앉아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우리 주민이랑 진짜 결혼할 건 아니에요. 그날 내가 진솔 씨랑 밥 먹은 건 하도 준민이가 한 번만 같이 보자고 사정을 해서 나갔던 거예요. 정말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런데 역시나 진솔 씨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주민이 앞에서는 내가 예상한 진솔 씨와 창피하지 않게 체면치레 해준 거였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우리 준민이 만나지 말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준민이는 미국과 한국에서 의사시험을 모두 패스한 아이예요. 나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느라는 만들었고요. 그래서 내 아들 진솔 씨가 진짜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아가씨랑 제가 준민과의 시작으로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말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민이 옆에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머니, 저 준민 씨를 정말 사랑해요. 준민 씨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어야 하죠. 진솔 씨가 우리 아들과 사랑을 운운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후져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더 노력할게요. 네, 내가 원래 우리 준민이 짝으로 점 찍어왔던 아가씨가 누구인 줄 알아요? 유통회장 소녀예요. 그런데 진솔 씨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비교나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작게 사업하실 유통이랑 견줄 만한 사업인가 진솔 씨. 제발 우리 분수를 알고 끼리끼리 만나자. 나 솔직히 이런 시간을 내는 것도 너무 아깝다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1%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뭐든 할게요.
네, 그럼 예단비로 5억 갖고 올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잖아요. 다른 거 말고 예단비로 순수하게 현금 5억 갖고 올 수 있냐고요? 예단비로요. 저런 능력 있는 의사들 만들기가 뭐 쉽다고 생각해? 우리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리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고요. 내가 할 말은 여기까지예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를 정리해 주셨으면 해요. 너무 비참하고 창피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아픈 결말일 줄은 몰랐거든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외출하고 돌아온 엄마는 방 안에서 제 통곡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물으셨어요. 진솔아,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슬프게 우어? 엄마, 주민 씨 어머니가 나를 보고 헤어지래요. 왜? 왜 헤어지라고 그래? 겉과 안이 안 맞는데 의사인 준민 씨랑 나 같이 평범한 사람이요. 어울릴 건지 5억이라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느냐면 그러면 빨리 헤어지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어떤 네 집게 이름인 줄 아나? 그 곁에 내가 몰래 집에 들어가서 진솔아 앞장서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가서 아주 치아를 할지해야겠어. 엄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오늘 어머님 만난 거 아직 준민 씨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속상해서 집으로 뛰어들어온 거야. 내가 준민 씨랑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지 아이고, 가엾고 안쓰러운 우리 딸, 울지 마, 울지 마. 저는 그 후로도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제가 울고 있는 곁에서 어떡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준민 씨네 어머니 생김새도 정말 무서운데 말투까지 그러니까 너무 무섭네요. 어떻게 생겼길래? 그래서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엄마. 제가 준민 씨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엄마는 가족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주민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셨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면 이럴 거라고 말하시며 뒤에 민나의 사진도 있는 주민 씨의 엄마 사진을 여러 장 봐서 핸드폰을 떨며 놀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왜 그래요? 엄마는 그 사람을 아시는데도 놀라며 멍해져 있는 듯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진솔아, 잠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고 있으니까 왜 사진을 보고 놀라는지 말해주세요. 부탁해요, 엄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나는 그 이후에도 엄마가 강요받은 헤어짐을 나보다 더 심각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며칠을 그렇게 지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시간을 조금만 달라는 대답만 돌아오더군요. 어느 날 드디어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솔아, 너 준민이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거, 뭐 갖고 있는 거 없어? 준민 씨의 DNA. 그게 무슨 뜻 있는 소리야. 뭐든 있다면 얼른 알려줘 제발. 엄마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확실해지면 엄마가 다 설명할게. 응, 알겠어. 처음 보는 엄마의 단호하고 진지한 표정은 내가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물어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준민 씨가 쓰는 건데 그때 잠깐 내 가방에 넣고 가져가지 않았었나 한 터널에서 경찰이 냄새 맡아 압수수색하잖아요. 립밤이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겠어요. 너도 발랐던 게 아니야? 아니야. 난 내 거 있어. 립스틱을 찾아 엄마에게 건넸고 엄마는 서랍 속을 뒤져 신문지 위에 곱게 쌓인 물건과 립스틱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영어를 모르는 저는 속이 찢어질 듯 답답했고 그런 와중에 마침 준민 씨에게서 만나자며 전화가 왔어요. 며칠 동안 문자도 다 안 읽고 통화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끊어버렸어. 진솔아,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없잖아. 나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어머님과 만난 경험을 모두 전했어. 이야기했어 정말이야. 우리 엄마가 정말 너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했어. 응,
나도 내가 준민 씨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비참하고 속상했어.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가서 똑바로 얘기할게. 난 너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어머님이 그러셨어. 민 씨 만들려고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아? 그 말 들으니까 나만 준민 씨 좋다고 계속 매달리면 자기만 보고 살았던 어머님이랑 준민 씨 사이를 괜히 내가 망쳐놓는 건 아닌가 싶었어. 나도 며칠 동안 생각도 많고 슬펐어. 괜찮아. 다른 생각하지 마. 내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엄마랑 관계도 안 망치고 잘 말할게. 준민 씨는 저를 안심시켜 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침대에 앉아 생각하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더군요. 엄마는 갑자기 준민 씨 DNA 될 만한 물건을 달라고 하진 않나. 준민 씨는 어머님이랑 의견 차이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텐데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밤늦게 지친 얼굴로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 괜찮아? 왜 이제 왔어? 진솔아, 엄마한테 며칠만 더 시간을 줘. 다 밝혀지면 전부 이야기할게. 응, 엄마도 지금 너무 뒤죽박죽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조금만 기다려. 조진솔아,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궁금해 미칠 것 같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 말대로 조용히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엄마는 퇴근하여 돌아온 제게 말했어요. 오늘 아빠도 약속 있어서 넣는다고 하시는데 엄마랑 치킨 시켜서 소주나 한 잔 같이 먹을래? 엄마가 소주를 마시겠다고 술이라고 입에 대는 걸 본 적 없는 저로서는 엄마의 제안이 너무 놀라웠어요. 치킨을 사이에 둔 채로 소주잔을 따라가는 두 모녀가 어색하게 앉게 되었어요. 그 순간 엄마가 소주잔을 한 입에 비우다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내가 태어나서 마술 꺼본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진솔아, 엄마가 이제 말을 시작할 테니 잘 들어. 내가 준민이 엄마에게 사진을 보여줬잖아. 내가 내 눈을 의심했는데 엄마가 본 것이 맞다면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어. 엄마, 차근차근 이야기 좀 해봐. 그때 준민이 실입방을 가져간 것부터 지금까지 모조리 다 말해줘. 나는 그동안 답답해 죽을 뻔했어. 너도 알지만 엄마의 친구 효선이 이모지. 그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이모인 효선이가 너 초등학교 때 죽었으니까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어. 난 어렸을 때여서 이모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엄마가 6월 1일이면 이모의 기일이라고 꼭 기도 갔다 오자마자 효선이의 기일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챙기기로 했어요. 효선이는 정말 소중하고 아프고 아픈 추억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날 엄마가 소주를 걸치면서 나에게 해준 이야기를 직접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일어난 건지. 엄마와 나는 부득이하게 안고 오래도록 울었어요. 엄마에게는 효선이가 아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효선이 이모는 싱글인 줄 알았는데 만난 한 남자의 아이를 덜컥 임신하게 되었고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자란 아이인 척하겠다고 했어요. 도망치는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 하더군요. 효선이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고 어떻게든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려고 매일을 버텨냈다. 가족도 친척도 없어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이모는 돈을 벌어야 했지만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일할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로서도 아이를 보살펴주고 싶었지만 그때 마침 아빠의 사업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부산에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엄마 역시 효사 이모를 직접 도와줄 수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결국 건너 알게 된 언니가 선뜻 먼저 다가와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했고 이모는 크게 고마워하며 나중에 신세를 꼭 갚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모는 오직 아이와 둘이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정말이었지만 자는 시간을 희생하며 일하고
마침내 자녀를 맡아준 부부를 찾아뵈셨어요. 그러나 1년 전 이모의 참혹한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아이를 기쁘게 받아들인 부부는 이미 그 집을 떠난 뒤였어요. 효선 이모는 아이를 잃고 정신이 혼미해 백방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그 부부가 미국으로 떠나 연락하기 어렵다는 소식만 겨우 전하실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엄마는 서울로 당장 올라가서 이모를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효선아, 효선아, 어떻게 좋은 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들 인호를 누가 왜 데리고 사라졌는가? 은정아, 다 내 잘못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우리 인호를 옆에 꼭 데리고 있어야 했었는데 못난 애미가 돈을 벌겠다고 남의 손에 애를 아무 의심 없이 맡겨버렸어. 나는 엄마도 아니고 미친년이야. 선아, 그러지 마. 나도 미안해. 내가 부산에 가지만 않았어도 인호를 내가 맡아줄 거였는데 너무 미안해. 이모는 아이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살았고 결국 많은 스트레스로 온 몸에 암이 퍼져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나의 어린 기억 속에도 엄마가 주말마다 서울로 이모를 돌보러 간다며 자주 집을 비우자 싫었던 아빠와 큰 소리로 싸우던 모습이 생각났어. 모든 희망을 잃은 효선 이모는 끝까지 아이를 그리워하다 눈을 감았어요. 엄마 역시 이모의 죽음으로 한동안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모의 장례나 유품 정리 등 모든 일들을 엄마가 했었어요. 이모의 다른 물건들은 모두 태운 것을 보니 민스텍 스웨터는 빨지 않고 사이사이에 신문지를 보관하며 소중히 다루는 것을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엄마, 이 스웨터 색깔이 너무 이쁘다. 어디서 얻었어요? 이 스웨터는 효선 이모한테서 받은 거야? 이모가 병원에 있을 때 항상 이 스웨터만 입었었지. 근데 왜 엄마가 지금 이걸 갖고 있어요? 효선 이모를 기억하려고 내가 선물한 그날에 삭발하러 갔던 걸까? 이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치료받을 때도 그리고 눈을 감을 때도 그때까지도 그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이게 꼭 효선이 같아서 참아 버릴 수가 없네요. 어린 시절 그때 친구를 잃고 그리워하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게 흘러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울면서 준민 씨의 어머니라며 보여준 날, 엄마는 바로 알아봤던 거예요. 사진 속의 준민 씨의 어머니가 바로 효선 이모의 아이를 데리고 소리 없이 사라진 그 여자였다는 것을요. 효선 이모가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끓여주려 서울에 잠깐 왔던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 우연히 마주쳐 서로 인사까지 했던 거예요. 엄마 말로는 보기 드물게 날카롭게 찢어진 눈 때문에 좋은 인상을 받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하더군요. 게다가 입술 옆에 큰 점이 있어 쉽게 잊혀지는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잠깐만. 엄마 말이 사실이면 그 준민 씨 어머니가 아이를 훔쳐간 여자고 준민 씨가 그럼 효선이 뭐 아이란 말이야. 그런 셈이지. 아이 이름까지 주민위로 바꿨으니 찾기도 어려웠겠지. 그때 누가 완전 아이였으니 효선이가 엄마인지 지금 그 여자가 엄마인지 알지도 못했을 거고. 어쩐지 내가 처음 준민이 아니라는 사진을 보여줬을 때 눈이 아래로 져서 웃는 게 참 효선이 살아있을 때랑 닮았다.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했었거든. 지금 이러고 보니까 정말 효선이랑 판박이야. 효선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엄마는 웃었다. 준민이 실립밤과 무엇을 가지고 DNA 검사를 한 건데 효선이는 민트색 스웨터를 입고 삭발한 적이 있을 때도 그것을 입고 있었어. 아직 돌아가지 않은 머리카락이 남아있더라고. 효선이가 죽어서 이렇게 해서라도 인호를 찾게 하려고 남겨둔 것인지도 몰라.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그래서 엄마는 준민 씨의 립밤과 이모의 스웨터를 가져가 DNA 검사를 했던 건데 일치한다는 결과지를 그날 받아와 제게 모두 말했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였어.
저도 슬펐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민 씨로부터 연락이 오면 헝클어져 버릴 것 같아서 바쁜 척했어. 한날은 엄마가 결단력 있는 얼굴로 진솔아, 인호랑 그 여자랑 우리 둘 이렇게 넷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 우선은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니까. 너희 결혼 이야기는 잠깐 기다려 줄 수 있니? 이거 먼저 해결하자. 당연하지. 엄마도 계속 마음에 무겁게 돌을 얹고 살았잖아. 빨리 이 사실을 밝혀서 효선 이모한테 찾아가 알려주자. 이모도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제가 직접 연락하면 단칼에 거절당할 것 같아. 준민 씨에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며 부탁했어요. 준민 씨, 나랑 우리 엄마가 오는 말은 꺼내지 말고 그냥 두 자리만 더 비워줘. 그리고 되도록 우리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조용한 방이 있으면 좋겠어. 나중에 거기서 모여서 모든 것을 설명할게. 응, 비밀로 해야 해. 만나자고.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미안해. 그날 말할 거야. 며칠 뒤 주민 씨가 보내준 주소로 가기 위해 엄마와 손을 꼭 잡고 참표정으로 택시에 올라탔어요. 내 부탁대로 주민 씨가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레스토랑 자리를 예약해 놨더군요. 문이 열리고 우리와 엄마가 들어서니 주민 씨의 엄마는 날카롭게 찢어진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솔이의 엄마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너는 말도 안 하고 온 거니? 아니요. 제가 주민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어려운 부탁을 해서 자리를 내주라고 부탁하셨는데요. 만약에 제가 따님을 찾아갔을 때의 일 때문에 오신 거라면 먼저 일어날게요. 그때 진솔 씨한테 제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고 그래서 우리 준민이와도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준민아, 너 먼저 가게. 앞으로는 이런 쓸데없는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앉으세요. 좋은 말로 하면서 앉으라고요. 처음 만나는데 굉장히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쪽도 저희 딸에게 충분히 무리하게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 이유 때문이라면 제가 들을게요. 알아보니까 말이죠. 혹시 알아보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역시 제대로 모르시네요.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 유진 씨 맞죠? 제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되죠? 전 박은정이라고 해요. 제 이름을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김효선이라는 이름은 기억나시겠죠? 김효선 그 여자를 생각해보니 눈동자가 흔들리며 엄마를 직시했어요. 그런 일은 처음 들어봤는데 왜 그렇게 입술이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싶은 거라도 있나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저는 엄마 옆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물만 바라보고 있었고 준민 씨는 의아한 얼굴로 엄마와 그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도봉구에 살았던 미모의 김효선이 혹시 강이라는 아이를 그쪽에 맡기지 않았었나요? 무슨 소리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시면 나가주세요. 왜 남의 아이를 몰래 훔쳐갔나요? 순간 준민 씨가 놀란 토끼처럼 눈이 되고 그 여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엄마가 효선 이모를 훔쳐 무슨 말이에요? 주민아, 아무것도 아니야. 저 여자가 헛소리 하는 거야. 우리 얼른 나가자니까 보고 가세요. 엄마가 그 여자를 향해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중간에 있던 준민 씨가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효선 이모가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DNA 검사 결과서가 들어 있었어요. 호야, 넌 준민이가 아니야. 내 이름은 강인호이고 내 엄마는 여기 있는 여자가 아니라 사진 속의 여자야. 이름은 김효선이고 내 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효선이 친구였던 은정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너를 보러 서울까지 왔었지.
우리 효선이가 죽기 전까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인호가 이렇게 컸구나. 실제로 보니 더 효선이랑 똑같이 생겼네. 우리 엄마가 누구라고요? 우리 엄마는 지금 여기 아니야. 저 여자는 네 엄마가 아니야. 효선이가 아빠 없이 널 혼자 나왔는데 먹여 살리려고 잠깐 여자에게 맡기고 돈을 벌러 간 사이에 여자가 너를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네가 효선이에게서 훔쳐졌다는 증거가 있냐고 준민이 물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 여기에는 친자 확인서가 있고 효선이랑 인호가 친자임이 확실하다고 써 있어요. 이런 문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을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을 봐야 해.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준민 씨, 발언합니다. 지금 매우 당황스러우실 텐데 우리 엄마 말이 맞아. 효사님과 우리 엄마는 매우 친한 친구였어요. 니모가 준민 씨를 낳았을 때 서울에 와서 며칠 동안 머물러 산후를 조리해 주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아는 언니 같다고 소개했던 분입니다. 저희는 전파되어 온 소문에 따르면 그분은 전염의 오래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민 씨가 전에 내 가방에 놓고 찾지 않은 립밤으로부터 DNA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주민 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효선 엄마는 아쉽게도 주민 씨를 찾아오다가 병원에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암 치료를 받고 머리를 깎고 병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은 검체가 채취됐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사실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민이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그렇다면 바로 그 아이와 함께 DNA 친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그때는 당신이 저를 고소하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받아들일 거야? 그러나 만약 당신이 우리 인호를 몰래 데려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당신이 우리 효선을 죽인 것이니까. 주미 씨는 전부 듣고는 뛰쳐나갔고 그 후에 그 여자를 애태워하며 따라갔어. 엄마가 진실이 드러났지만 먹먹하고 쓸쓸한 채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의 준민 씨는 폰을 끄고 병원 문을 열지 않았어.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자신의 출생 비밀을 깨달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나고 마침내 연락이 왔어요. 진솔아, 나랑 만날 시간 괜찮으면 가능해? 응, 그럼 지금 가자. 나갈게. 오랜만에 본 그의 모습은 수척하고 많이 야유를 받더군요. 면도도 하지 못한 듯한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랐고요.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괜찮아. 준민 씨가 더 힘들었을 텐데, 아니, 인호 씨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부르든 괜찮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마음 정리는 다 됐어. 응, 그날 이후로 결국은 내가 직접 가서 친자 확인했고, 정말로 엄마 아빠 둘 다 내 친부모가 아니던데. 따져 물어봐도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하지. 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본인들이 다 잘못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몰래 데려갔다는 증거가 더 필요할까? 난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뭐, 내버려 두다니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해도, 응, 용서하려고 아예 경찰에 신고도 안 했어.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기까지 많이 힘들었어. 내 친엄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심지어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또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키워준 것도 맞잖아. 그 두 사실을 놓고 저질하면서 내 인생이 평생 괴로워질까 봐 그냥 모두 놓아버리기로 했어. 그러려니와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마음이 많이 괴로워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친엄마 지금 어디에 모셨는지 알려줄래? 그럼 당연히 찾아봐야지. 그리고 진솔아 미안해. 뭐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서 나 한국을 떠나려고 해. 너랑 결혼하려고. 행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미안해.
어느 정도 이런 그림일 거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와 정말 이별이라는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니 준민 씨 생각이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기서는 뭘 해야 할지 앞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병원도 모두 정리했어.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웃긴 일이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든 밥 잘 먹고 건강 잘 챙기면 되겠지. 알았어. 응, 고마워. 미안해. 진솔아, 내가 쿨한 척 그을리고 먼저 돌아섰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직도 이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이 그랬긴 하네요.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얼마 전 그에게서 안부 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더군요. 미국과 한국의 의사 자격을 가진 그는 한 구호단체에 소속되어 지구 반대편의 어떤 어려운 나라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데 힘쓰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참 효선 이모의 아이를 말도 없이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린 그 부부는 주민 씨가 비록 그들을 용서하고 떠나기는 했지만 둘이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더군요. 그들은 아이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동네에서 알게 된 임신한 효사 이모와 친해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듣자 조건 없이 잘 보살펴줄 것을 약속하며 먼저 도와주겠다는 손길을 내밀었고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효선 이모가 아이를 찾으러 금방 올 수 없음을 알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들은 자수를 했지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자신들만 생각하고 평생 아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이모를 생각하면 어떻게 벌을 받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 효선 이모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해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이모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흐뭇하게 받아들이고 인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가슴이 떨리지만 멋진 사람을 사랑한 만큼 저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들과 항상 행복하시고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